이재명 정부 처음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이제 저 역시도 너무나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저희 아내한테도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원망을 많이 사고 있는데 장동민이 이재명 정부 정책 코스피 5천을 믿지 않았다가 와이프한테 원망을 사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고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전문가분들 혹은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굉장히 휘둘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 가짜 뉴스 혹은 진짜 뉴스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전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 있는 길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휴대폰으로 뭐 채널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이렇대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전문가 차원에서도 그 믿음의 영역을 줄 수 있고 앞으로의 우리 자본시장은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믿음의 영역이 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세를 조종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주가 조작, 패가 망신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오셨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단장 황선호입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모든 말씀에서도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4대 요인 중에 하나로 주가 조작을 지목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합동 대응단은 이러한 주가 조작을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작년 7월 30일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조사 기능을 결합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합동 대응단은 다양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학원장, 병원장 등 슈퍼리치들이 장기간 공모한 대형 시세 조종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3월 11일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사건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M&A 등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으로서 이것도 역시 조사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혐의 계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할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합동 대응단은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위원회, 거래소, 금감원의 조사 영역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중대 증권범죄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해서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을 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 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 말씀 주신 대로 상한을 없애고 그다음에 부당이득의 30%까지 미국이랑 동등의 30%까지 저희들은 했고요. 이거 지금 저 입법 예고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한 5월 말 정도까지 하고 지금 신고에도 특례가 지금 신고에도 그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게 그 특례까지도 해놨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범이 아닌 경우에는 가담자 같은 경우는 처벌에서 면책, 그다음에 또 포상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거를 비율을 정해주면 50% 이상은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그럼 그 얘기한 김에 지금 부당 이득에게 물론 이제 실제 환수된 금액의 비율을 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부과는 했는데 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부가액을 기준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도 최저 금액은 지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가액의 일정 %는 부과 당시에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환수된 금액은 소위 잔금으로 다 지급하는 이렇게 좀 하면 좋겠고요. 정부 재정에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냐면 과징금은 부과했는데 실제 징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제도를 바꿔서 확실하게 징수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돈을 지불하고요. 대신 안 돼도 최소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또 지급하는 그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300만 원, 500만 원 최저로 하되 일단 부과하면 부과된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뭐 5%는 미리 지급하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환수된 금액을 국가재정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말고 그럼 별도 기금 형태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정 불법 행위를 막는 사업의 재원으로 좀 쓰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기획을 좀 해보시고요. 아까 저기 주식 관련해서 부당 이득액 얘기를 했는데 부당 이득 안 한 경우에도 원금도 지금 몰수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주가 조작에 이용된 금액을 몰수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잘 안 하는 모양이던데 그것도 그런 경우에는 원금 투자금 그 주가 조작에 동원된 금액도 지금 몰수하게 돼 있잖아요. 예, 자본시장법에는 원금을 몰수하게 돼 있는데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인가 뭐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원금을 거기선 빼잖아요. 이게 반영하지 이득만. 않고 수익만 반영을 해서 그 법을 이제 법 쪽에서 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원금도 몰수하는 조항인데 지금까지 안 했지만 앞으로는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하면 그 원금에 대해서도 포상을 해주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가가 그런 거 부당한 건 아니지만 그걸 다 취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권장하는 측면에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투자 원금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하는 경우에는 그 몰수된 금액의 일정 부분도 포상금으로 주는 걸로 부당 이득액이 몇 %만 하지 말고요. 네, 하여튼 네. 이쪽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가 완전히 없어져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